지역 밀착형 시사라디오 이바구 스튜디오. (4월 14일) 화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오늘의 부산 경남 주요 소식 먼저 살펴봅니다. 오늘 부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오늘 추가된 확진자는 부산 남구에 주소지를 둔 베트남 국적 유학생으로 지난 6일 베트남에서 입국했는데요. 입국 당시는 증상이 없었지만 이후 증상이 나타나 어제 진단검사를 받았고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부산 지역 누적 확진자는 124명으로 늘었지만 지역사회 감염은 22일째 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어제 격리지를 이탈한 기장군 60대 부부 2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에서 4.15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 아내를 찾아가 남편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협박한 5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1일 50대 여성을 구속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해 12월 예비후보 A씨의 아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찾아가 남편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낙동강 유역환경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세 지역의 초미세먼지를 조사한 결과이며 굴뚝 배출원 감소가 주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활동 위축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코로나19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도내 11개 시군 보건소에 음압특수구급차 11대를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압특수구급차는 중형 승합차에 구급장비와 음압장비, 필터링 장치를 포함한 특수 차량으로 감염병 환자의 안전한 이송과 이송의료진의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특수 제작된 차량인데요. 도는 국비 22억 원을 확보해 도내 창원, 진주, 김해, 밀양, 거제 등 11개 시군 보건소에 차량을 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화요일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샵 1057번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나시는 길 교통 상황도 좀 알려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다뤄보는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 의견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는 순서죠. 시사 퀴즈 문제 나갑니다. 네,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내일이네요. 4.15 총선. 여러분들은 마음의 결정하셨나요? 자, 이미 사전투표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면서 비례정당을 뽑는 투표용지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 길이가 무려 48.1cm라고 하는데요. 거의 50cm 육박합니다. 그만큼 많은 정당이 등장했다는 뜻일 텐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시사 퀴즈 문제 나갑니다. 이번에 비례 후보를 등록한 정당은 총 몇 개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20개, 2번 25개, 3번 35개.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오늘도 정답과 함께 좋은 의견 덧붙여 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통영 가면 여기 꼭 가야지 통영 어드벤처타워에서 이용권, 몸엔 착, 입엔 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마음의 결정하셨습니까? 이제 내일 투표하러 다들 가셔야 될 텐데요. 이미 사전 투표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선거 비례정당을 뽑는 투표용지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 길이만도 무려 48.1cm라고 하지요. 네, 그만큼 많은
비례정당들이 등장을 했다는 뜻일 텐데요. 이번에 비례 후보를 등록한 정당 총 몇 개일까요? 1번 20개, 2번 25개, 3번 35개.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오늘 제가 그 비례정당 이름을 하나하나 다 살펴봤거든요. 이런 정당도 있구나. 굉장히 생소한 정당들도 많았습니다. 아마 이바구 스튜디오 청취자 여러분들이라면 몇 개인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정답과 함께 또 이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어떤 의견 있으신지 이런 것들도 함께 덧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투표하러 가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후보자에게 한 표를 주실지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담아서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기다리면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소중하다면 봄철 내 차도 소중히 지켜야겠죠? 브레이크 사용이 잦았던 겨울을 보낸 만큼 브레이크 점검은 필수. 겨울철엔 히터와 열선 시트를 많이 사용한 만큼 배터리 점검도 해주세요.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겨울용 타이어를 사용한 분들은 계절에 맞는 타이어로 꼭 교체하셔야 합니다. 주기적인 공기압 체크도 잊지 마세요. 완벽한 드라이브를 위한 봄철 차량 관리법 꼭 지켜주세요. 이 캠페인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넥센 타이어와 함께합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12분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화요일 퇴근길 교통상황 어떤지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노전 리포터. 네, 화요일 퇴근길입니다. 네. 곳곳으로 이동량이 많은데요. 특히 부산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길 지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남해본선 대저분기점에서 덕천 방향 속도 내지 못하고 있고요. 만덕대로는 만덕성당에서 만덕교차로 구간 신호대기 시간 감안하셔야겠는데요. 이후로는 충렬대로 따라서 만덕 2터널에서 미남을 지나 내성교차로 가는 길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앙고속도로 역시 부산 쪽으로 대저분기점에서 신덕 가는 길 서행으로 지나고 있는데요. 이후 관문대로도 삼락에서 백양터널 방향 속도 내려가 있습니다. 또 동서로도 도심 방향 낙동대교 이전부터 전 구간 밀려서고 있고요. 반대 외곽 쪽으로는 범대골 나들목에서 진양 방음터널 구간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장산로 따라서도 대천 나들목에서 장산 1터널 가는 길 서행으로 지나고 있는데요. 광안대교 남천 쪽으로도 중간 지점 이전부터 1, 2차로를 따라서 계속해서 밀려서 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영로는 대한사거리에서 용소상거리 가는 길 이동량이 많은 모습이고요. 이후 연수로도 망미교차로에서 수영교차로 구간 신호 대기 시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또 번영로도 도심 쪽으로는 오륜터널 이전부터 수영터널 가는 길 긴 구간 속도 내려가 있고요. 반대 외곽 쪽으로도 문현터널에서 광안터널 구간 지체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노주현 리포터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곳곳으로 정체 많이 된다고 하니까 마음의 여유 갖고 조심 운전,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루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오늘의 키워드 김윤미 리포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뭐부터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우리 아이 앞 40만 원 잘 받으셨나요?입니다. 네, 이게 코로나19 첫 번째 추경에 포함됐던 부분이죠. 그쵸? 네, 어린 아이를 둔 가정에 어제 그 아이 돌봄 포인트라고 해서 40만 원이 지급됐다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만 7세 미만의 아동들에게는 매달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죠. 그렇죠. 네. 3월을 기준으로 이 아동수당 대상자였던 어린이의 이 보호자들은 어제 대부분 하나의 메시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만 7세 미만의 아동 1명당 월 40만 원씩 이른바 아동 돌봄 포인트가 적립이 됐는데요. 만 7살을 넘
넘기지 않은 아이가 둘인 집이라면 80만 원이 어제 한꺼번에 도착을 한 겁니다. 정확히 어디로 도착을 했느냐면 어머니가 이 출산 당시에 받아서 쭉 쓰고 있던 국민 행복카드나 어린이집 보육료 같은 것을 내고 있는 이 아이 행복카드, 네. 즉 이런 연령대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대부분 뭐 발급을 받아서 다들 가지고 아실 있을 거예요, 겁니다. 아마. 네. 네, 이 카드 중에서 사용 이력이 가장 최근까지 있는 카드의 포인트로 적립이 됐습니다. 네. 이것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이 따로 해야 할 일은 없고요. 이미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냥 이 카드로 소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해당되는 사용처에서 쓰기만 한다면 내 돈에 앞서서 이 포인트 40만 원어치부터 먼저 차감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카드사에 지금 내 전화번호가 정확하게 등록이 되어 있으면 돌봄 포인트 얼마 썼다. 결제할 때마다 나한테 문자가 올 건데요. 포인트의 유효 기간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올해 안에는 꼭 쓰셔야 합니다. 네. 글쎄요, 이 지급을 두고 그 선거를 앞두고 너무 서두른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정치권에서 맞아요. 여러 가지 네. 논란이 있기도 한데, 그리고 또 초등학생들까지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건 아직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 아이 돌봄 포인트 받으신 분들은 제대로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는데 어디서 쓸 수 있는지도 좀 안내를 해 주시죠. 네, 일단 포인트가 발급된 광역시나 도 안에서 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부산 뭐 강서구에 산다면 부산 안에서, 또 속초에 산다면 강원도 안에서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또한 대형마트나 백화점, 또 대형 전자상가, 그리고 온라인 쇼핑은 안 됩니다. 또 중요한 거죠. 이미 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비로 내는 것도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침체 상황을 극복하자 이렇게 드리는 돈이라서요. 오프라인 실물 소비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카드는 뭐 있는데 그동안 카드 정보가 뭐가 바뀌었다라든지 해서 나라가 제대로 확인을 할 수가 없었던 보호자들도 뭐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동 발급되기가 어려웠던 건데요. 네. 이런 분들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이 중앙정부의 복지수당 관련된 사이트인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요즘 뭐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정부가 나서서, 지자체가 나서서 여러 가지 지금 도움들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들도 굉장히 많고요. 좀 헷갈리기도 하고 다양하죠. 내가 과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맞아요. 네,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린 아이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안내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꼭 챙겨서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였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이만희 대구 방문입니다. 네.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총회장이 지난 1월 대구와 경북 청도를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행정조사 결과 지난 1월 16일에 이만희 총회장이 대구교회를 방문을 했고, 이어서 17일에는 경북 청도를 다녀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한 폭발적인 감염을 불러온 대구의 31번 환자가 거짓 진술을 한 정황도 함께 포착이 됐는데요. 31번 환자는 입원 기간 동안 신천지 대구교회를 찾은 것은 2월 9일과 16일 딱 두 번입니다. 두 번 모두 4층에서 예배를 받다 이렇게 진술을 했지만 네. CCTV 분석 결과 16일에는 7층도 함께 들렀던 것으로 또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네. 진술했던 것과는 다르게 신천지 대구교회 내에서 여러 층을 돌아다닌 사실이 알려진 건데요. 대구시에서는 신천지 대구교회가 교인의 명단과 또 시설의 현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방역에 혼선을 빚었다라고 하면서 법률 검토를 거쳐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금 31번 환자 같은 경우는 아직 퇴원을 못하고 최장 입원 환자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2월 9일과 16일 두 번밖에 그 신천지 대구교회를 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이전에 또 한 번 갔던 장면이 CCTV에 포착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사실 초기 대응이 조금만 더 잘 됐더라면 이렇게까지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조금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지금 뭐 자가격리지 이탈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제발 좀 기본적인 것들 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의 키워드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최악은 넘겼다입니다. 네.
미국의 코로나19 최대 확산 지역이었죠. 뉴욕주에서 일단은 최악은 넘겼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자는 미국이 이제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경제활동 정상화 시기와 방법을 놓고 본격적인 논쟁이 되고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본인의 권한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일단 그 뉴욕의 상황부터 좀 살펴보면 최악을 넘겼다는 평가는 환자 수라든지 사망자 수치에서 일정 부분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봐도 될까요? 네, 이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브리핑에서 우선 이제는 끝났다 이런 말이 아침 신문 제목을 장식하는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다만 이번 환자 증가세가 둔화하고 하루 사망자가 671명으로 일주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최악은 넘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도 잠시라도 방심을 하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네. 미국 내 확진자는요 57만 명에 이르고 이 중에 뉴욕이 20만 명에 가깝습니다. 또 미국 내외 사망자는 2만 3천여 명까지 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뉴욕에서만 만여 명이 발생을 한 상태입니다. 네. 최악은 넘겼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아직도 멀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고요. 아직 멀은 것 같아요. 네. 미국의 보건당국자도 그런데 정점에 가까워졌다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의 이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은 방송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지금 코로나19 위기의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하루 전보다 적은 날 정점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께 덧붙여졌는데요. 경제활동 정상화는 점진적으로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정점에 가까워졌다 분석이 나오면 경제활동의 정상화 시기라든지 방법을 둘러싸고도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권한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이를 두고도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서 경제활동 재개 결정은 대통령인 자신의 권한이다라고 하면서 곧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정권이 주지사에게 있다라는 일부의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가짜뉴스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코로나의 위협에 대한 초기 경고를 무시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야당과 일부 언론이 밀어붙이고 있는 가짜뉴스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뉴욕과 또 펜실베니아주 등 동부 6개 주가 경제활동 재개 시점을 결정할 때 협력하기로 한 데 이어서 또 캘리포니아와 오레곤, 워싱턴주의 서부 지역주들도 비슷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 네, 네 번째 키워드는 조주빈 구속 기소입니다. 네.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또 공범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재판에 넘기면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14가지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요.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25명을 협박해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이것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판매와 배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박사방을 최소 38개 이상 운영한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검찰은 공범인 이 사회복무요원이죠. 강모 씨와 태평양 이모군도 추가로 기소를 했습니다. 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서 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계속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티즌들은 이 검찰과 재판부의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또 N번방 모든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 주세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진짜 엄중한 처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의 키워드 이제 마지막 키워드 하나 더 알아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꽃피는 4월 폭설입니다. 네.
어느덧 4월의 중순입니다. 요즘 오늘 같은 경우는 낮 기온이 정말 따뜻해가지고요. 완연한 봄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4월 중순에 제주도 한라산에서는 폭설이 쏟아져서 그렇더라고요. 화제를 네. 모았습니다. 지난 주말이죠. 이 한라산 진달래 밭에는 30cm가 넘는 많은 눈이 쌓였는데요. 여기에다가 대설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4월에 제주 산간 지역에서 대설특보가 내려진 건 26년 만에 처음이었는데요. 네. 한창 꽃이 피는 4월에 때 아닌 눈폭탄이 내려서 네티즌들은 놀라워하면서도 지구 온난화를 좀 걱정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티즌들은 지구가 아파요. 요즘에 봄, 가을은 없고 여름과 겨울만 길어지는 것 같네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진짜 갈수록 봄, 가을은 너무 짧아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쵸. 올해 봄은 유난히 더 짧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부산 경남 지역에 계신 분들은 겨울에도 눈 구경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말 어렵죠. 4월 중순에 제주 한라산에 폭설이 내렸다는 소식까지 오늘의 키워드에서 짚어봤습니다. 김현미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6시 여러분의 퇴근길 이바구 친구. 여기는 이바구 스튜디오입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앞서 오늘의 키워드에서 저희가 첫 번째 소식으로 아이 돌봄 포인트 지급 소식 전해드렸더니 4814번님께서 어제 돌봄 포인트로 약국에서 아이 영양제 구입했습니다. 은근히 여기저기 많이 쓰이더라고요. 감사하게 쓰고 있어요. 라고 문자 주셨네요. 네, 아이를 위해서 나온 포인트니까 아이를 위해서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 영양제 구입했다고 하니까 영양제 먹고 좀 무럭무럭 네,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퀴즈 한 번 더 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이제 내일입니다. 다들 내일 투표하러 가실 거죠. 예, 마음의 결정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전 투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비례정당을 뽑는 투표용지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 길이만도 정확하게 48.1cm라고 하지요. 네. 우리가 보통 투표하고 나면 한 번 이렇게 접어서 놓는데 한 번 접어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비례정당이 등장을 했다는 뜻일 텐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 비례 후보를 등록한 정당은 총 몇 개일까요? 네, 보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번 20개, 2번 25개, 3번 35개.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과 함께 좋은 의견 덧붙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답 주실 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내일 투표하러 가실 때 어떤 마음으로 투표하실 예정이신지, 어떤 후보자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주실 건지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짜 많긴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2부에서는 조재욱 교수와 함께 시사식탁 준비하고 있는데요. 내일이 총선인 만큼 총선 앞두고 오늘 또 정치적인 이슈들 나눠볼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2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을 보는 눈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민정 앵커가 진행하는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2부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4월 14일 그리고 내일은 4월 15일입니다.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4.15 총선 여러분들 마음의 결정 하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사전투표를 하려고 방송에서도 저는 사전투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전투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당일날 하기로 조금 미뤄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음의 결정을 하셨을까요? 사전투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선거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면서 비례정당 뽑는 투표용지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 길이만도 무려 48.1cm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정말 많은 정당이 등장을 했구나 이렇게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 비례 후보를 등록한 정당은 총 몇 개일까요? 자 보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번 20개, 2번 25개, 3번 35개.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주시면서 여러분들 내일 투표 어떤 방으로 하실 건지 어떤 후보자에게 한 표를 주실 것인지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5693번님 저는 지난주에 사전투표했습니다. 마스크 꼭 끼고 내일 투표 많이 하세요 하셨는데 이바구 스튜디오 청취자 여러분들은 모두 투표에 참여하실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 내일 투표하러 가시면 보통 인증샷 이런 것들 많이 남기시잖아요. 좀 남겨두셨다가 저와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인증샷 이벤트 뭐 이런 것도 좀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인증샷 올려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선물 한번 드려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내일 가시면 인증샷 많이 남겨서 저희에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5981번님, 정답 주시면서 너무 많고 생소한 당도, 특이한 당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소신껏 공약도 보고 찍어야죠.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게 정답이 나갈 것 같아서 이 문자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리지는 못하는데요. 여러분들 비례정당 투표하실 때 보면 1번, 2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개수보다 마지막 정당 번호는 2번이 더 추가된 번호로 표시가 됩니다. 저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당 이름들 쭉 한번 다 봤거든요. 근데 이런 당도 있어? 이런 이름도 있어? 이 당은 도대체 어떤 그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지? 이런 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굉장히 생소한 당들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가시기 전에 한 번쯤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7398번님 퇴근길 항상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제가 감사하죠. 이바구 스튜디오 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5868번님, 저희는 사전선거 가족 모두 다 참여했습니다. 내일 휴무라서 처갓집 농사일 도우러 모두 내려갑니다 하셨는데, 미리 사전투표는 다 하셨고, 내일은 또, 부모님들 도와주러 가시는군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030번님도 잘 듣고 계신다고 문자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늘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문자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이 시간이 저는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 8558번님, 비례정당이 이렇게나 많아요? 이렇게나 많더라고요. 저는 내일 출근하기 전에 투표 먼저 하고 출근하려고요. 소중한 한 표 꼭 하셨는데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일단 투표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니까 여러분들 출근하시는 분들은 8558번님처럼 좀 미리 일찍 가셔가지고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422번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로 인해서 엄청난 정당이 생겼는데요. 이름도 생소하고 정강도 모호한 정당도 숱하게 많더군요. 정당 정치가 민주정치의 기본이라 하더라도 이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반드시 다시 논의가 돼서 손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사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그런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아마 반성하겠죠. 그리고 충분히 다시 한번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425번님, 저는 금요일에 사전투표했습니다. 투표 꼭 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오늘도 방송 잘 듣고 퇴근합니다 하셨는데 이 말씀 확 와닿네요.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시라면 여러분들 내일 꼭 여러분들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3972번님 정답 잘 받았고요. 9799번님도 정답 주시면서 내일 투표 꼭 합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하신 분들 많으시네요. 7373번님도 사전투표 하셨다고 문자 주셨고요. 0782 그리고 9799번님 정답도 잘 받았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구나라고 생각은 했지만 오늘 오답
한 분도 없이 다 정답들 올려주고 계시네요. 예. 1962번님, 저는 사전투표했습니다. 너무 길어서 3번 접을까 하다가 개표 시 수작업해야 된다고 해서 개표하시는 분 편하시라고 한 번만 적고 투입했어요. 수고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용지가 너무 길어서 전자기 개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최종 결과가 나오는 시간도 좀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7641번님도 정답 주시면서 역시 사전투표 하셨다고 하셨고 5630번님 정답도 잘 받았습니다. 네, 많은 분들 계속 정답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샵 1057번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와서 시사식탁 함께 하겠습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2부는 영진사이버대학 하이퍼스 구남로 엘본더스테이에서 함께합니다.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영진사이버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퍼스 사랑해요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마침내 해운대 투자에 정점을 찍다. 해운대 중심 구남로 오션뷰와 34층 대형 인피니티 풀 프리미엄 생활형 숙박시설 구남로 엘본 더스테이. 당신의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문의 1577-4961 시공 선원건설. 네, 맛깔나는 이슈들을 항상 가득 차려놓고 얘기 나눠보는 시간 시사식탁 시간입니다. 이제 내일 총선을 앞두고 오늘 여러 가지 정치 이슈들 짚어볼 텐데요.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재욱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혹시 사전 투표 하셨습니까? 아니면 내일 투표하러 가실 건가요? 지난 금요일 날 네. 미리 이제 사전 투표를 하고요. 그러셨군요. 예.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코로나 전국에 묻혀가지고 투표율이 다소 좀 저조할 줄 알았는데 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좀 임해 주신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투표를 한 그런 기억이 나고요. 교수님도 가셔서 좀 줄을 기다리셨나요? 뭐 조금 줄이 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에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비례 대표 투표 용지를 보면 네. 굉장히 깁니다. 약 한 50cm 정도가 되는데 정확하게 48.1cm라더라고요. 예. 이 유권자들이 특히 이제 나이 든 어르신들이 그 비례대표 그 투표 용지에 기호 1, 2번이 빠져 있다 보니까 좀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봤고. 예. 제가 이제 실제 이제 투표를 하다가 그 현장을 이제 목격을 한 건데 네. 어떤 어르신분들이 이제 선관위 관계자분에게 네. 뭐 투표용지가 좀 이상하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 투표를 하다가 놓으시는 걸 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 관계자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 네. 투표 가고 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그 목격을 봤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마 이분도 그 기호가 빠지다 보니까 굉장히 좀 혼란해가지고 투표용지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 놓으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내일 유권자들께서 좀 헷갈리지 않고 현명하게 선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총선 투표율, 최종 투표율 역시도 좀 높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각 당의 반응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떨까요? 그 사전 투표율이 26.69%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역대 이제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그 지난 20대 총선은 이제 12% 수준이었거든요. 네. 뭐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번 그 총선에서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그 적극적 지지자, 열성 지지자 그만큼 많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간접적으로 좀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고요. 네.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 정당들도 이제 조금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다 아전인수격입니다. 이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 각자 자기 정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번만큼 제가 이제 사전 투표를 두고 네. 각 정당의 유불리를 좀 따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그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좀 투표를 하고 싶은 그런 이제 열망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네. 아무래도 내일은 좀 혼잡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네. 우리가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계속해서 전개를 하고 있고 네. 이게 뭐 2m 정도 좀 떨어져라 뭐 이런 이야기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 사전 투표에 가봤을 때 이제 비닐 장갑까지 주거든요. 네네. 여러모로 좀 불편하고 그런 점이 있는데 그래서 좀 안전 투표를 위해서 미리 사전에 이제 네. 좀 투표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도 사실 그러려고 했었는데 사전 투표 줄이 너무 길더라고요. 저는 일단 투표장을 찾았는데 그래서 저는 내일 이제 본투표 때 하기로 했는데 일단 많은 분들 심리상 그러니까 본투표 하실 분들이 미리 가서 이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사전 투표에 대한 이제 편리성은 네. 이제 유권자들이 확실히 알은 것 같아요.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 이제 본 투표와 달리 뭐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잖아요. 신분증만 들고 가면. 그렇죠. 네. 그런 편리성의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조금 투표를 높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뭐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어느 한 진영이 유리하다 뭐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유권자들이 그 편리성하고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그런 반응으로 인해서 좀 투표율이 좀 높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뭐 각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긴장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예. 그 전에 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일희일비하기도 했지만 지난 4월 9일부터 총선일까지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기간이잖아요. 예. 뭐 이를 깜깜이 구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 이 기간이 선거 결과에 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면서요. 그 4월 9일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보도가 일절 이제 금지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를 두고 이제 일명 깜깜이 선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깜깜이 선거 기간이 딱 6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 깜깜이 선거 기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잘 모르고 물론 이제 우리 언론을 통해서 뭐 각종 뭐 사건 사고라든지 이슈 등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과연 이러한 그 이슈의 등장이 표심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잘 모르고 또 어느 정도 미칠지도 이게 후보자나 정당들이 잘 모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각 정당들이나 후보자들이 다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정당 차원에서 어느 정도 분석은 하고 있지만은 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도 20대 총선에 있었거든요. 네. 이 깜깜이 선거 직전에 이제 당시 이제 여당인 새누리당이 가반은 뭐 쉽게 얻을 가능성이 높고 잘하면 이제 180석까지 가까이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계속 있었는데 네. 그러나 이제 막상 이 깜깜이 선거 기간이 지나고 나서 뚜껑을 열어다 보니까 이 민주당에게 일당의 지위를 뺏기고 말았지 않습니까? 네, 기억이 납니다. 네. 예. 특히 이 깜깜이 선거 기간 동안에는 무당파층이라든지 중도층 표심 이동이 굉장히 심한 그런 기간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 각 정당의 후보자나 지지자들의 막말 파문의 연이어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이제 깜깜이 선거 기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꽤 크거든요. 특히 이제 박빙의 지역구에서는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뭐 그 흔히들 표현하는 대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각 당이 내놓고 있는 예상 의석수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총선 판세를 좀 예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각 당이 어떤 예측을 내놓고 있는지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조심스럽게 상향 조정을 지금 한 것 같아요. 네. 뭐 보니까 이제 코로나19 사태도 진영 국면의 기미를 좀 보이고 있고 또 코로나19 사태를 잘 대응했다라는 평을 이제 국내 외적으로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그 미래통합당 일부 후보자들의 막말 판문이 굉장히 좀 그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당 차원에서 지금 후보를 제명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이제 여당에 좀 많은 도움을 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그래서 좀 초조한 분위기를 좀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 언론 보도에 통하면 이제 미래통합당이 N번방 카드를 비롯해가지고 몇 가지 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다가 이제 말았다는 그런 이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게 다 이제 분위기 반전을 위한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위기를 끌고 가지 못하고 주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선거 경쟁에서 쉽지 않다라는 뜻과 같기 때문에 네. 미래통합당은 이제 당초 목표들을 유지하는 게 지금 이제 제대로 선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거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많은 선거들을 지켜봐 왔습니다만 선거라는 것이 선거 당일날에도 또 뭐 변수가 네. 터지려면 얼마든지 터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격전지로 분류되는 곳이 바로 PK 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 예, 볼 예. 때 뭐 40석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도권 다음으로 큰 지역이기도 하고요. 자, 교수님께서는 PK 판세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실까요? 일단 이제 경남하고 부산을 좀 나눠서 보면 네. 경남의 경우는 여전히 이제 보수 정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사실 같습니다. 여론조사 분석을 좀 통해 보면. 네. 근데 관전 포인트는 3 플러스 알파냐, 3 마이너스 알파냐인데 현재 그 집권 여당이 민주당이 세석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양산의 김두관 후보와 나동현 후보도 지금 박빙을 보이고 있고 김해의 김종우 후보와 장기표 후보도 박빙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창원의 성산도 이제 단일화가 무산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진해나 마산 해운구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바로 뭐 승리로 이어진다 이렇게 장담하기는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집권 여당이 이제 세석을 유지하면 지난 20대 총선 세석을 유지하면 그나마 좀 성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부산의 경우는 이제 여야 후보 간의 초박빙의 구도를 이제 보이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총 18석이 이제 걸려 있는데 민주당은 10석, 통합당은 15석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이 실제 이제 선거 초반에 상당히 좀 고전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수 정당이 다시 안성을 되찾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판단도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 지지도가 지금 오르기 시작했고 한동안 또 수도권에서도 이제 민주당이 이제 지지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예. 부산 지역 판세도 조금 요동을 좀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현재 이제 민주당 6석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이 6석만 뭐 가지고 있어도 좀 승리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여하튼 PK 지역을 종합적으로 보면 보수 진영이 우세한 것은 맞고요. 네. 뭐 20대 총선 정도의 수준만 나와도 집권 여당은 그래도 승리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보니까 부산 진구갑이 특히나 또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 또 서병수 전 부산시장 여기에 여론조사에서 또 파란을 일으키는 무소속 정근 후보까지 사실 이게 지금 부산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전국에서도 이들의 대결을 좀 주목하고 있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뭐 지난주 여론조사를 좀 바탕으로 해서 볼 때 그 김영춘 후보가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무소속 후보의 득표율에 따라 성패가 좀 갈라질 듯해요. 네. 최대 변수는 이제 무소속 후보의 득표라고 보고 있는데 있는데 이 무소속의 그 정근 후보도 그 두 자리 지지율을 지금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있거든요. 예. 예. 근데 무소속의 정근 후보의 지지자와 수병수 후보의 지지자들의 그 좀 이념적 성향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 그게 좀 일맥상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선거제도가 소수선거구제를 그 실시하고 있는데 이 소수선거구제는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을 해요. 유권자들에게. 네.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특히 이제 거대 정당 후보에게 밀어주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그 투표 당일날 무소속 정근 후보의 득표율이 거대 정당의 후보자들의 당락에 결정하지 않을까. 표가 이탈이 안 되면 김영춘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고 이 표가 만일에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돼서 이탈이 한다면 네. 야당 후보에게도 굉장히 유리한 후보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경남에서는 창원 성산의 판세가 좀 묘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창원 성산이 어떤 지역인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그 창원에서 이제 5개 선거구가 있는데 네. 그 창원 성산이 이제 창원에서 그래도 제일 잘 사는 동네이기도 하고 네. 또 다른 한편은 노동자들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보면 일산하고 좀 비슷해요. 네. 이곳이. 그래서 한쪽 쏠림이 없이 보수 성향,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다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고 긴장감을 보이는 것이 성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또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진보 진영, 민주 진영이 단일화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당락이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일화가 선거 경쟁에서 최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성산이고요. 네.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는 이제 단일화가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보수 진영의 후보자가 지금 다소 유리한 국면을 맞고 있는데 그런데 또 마지막 여론조사 때 미래통합당의 강균 후보하고 정의당 이영구 후보가 초접전의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네. 지금 오리무중인 곳이 쉽게 판단하지 못하는 곳이 이곳 창원 성산입니다. 네. 사실 이 지역 단일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예, 높았었는데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단일화가 사실 선거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우선 민주당이 비례정당 출범을 모셔갈 때 네. 그게 이제 그 양진영 간에 큰 파이람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갈등이 심했는데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범민주 진영, 진보 진영의 그 비례정당을 좀 한번 만들어 보자고 네. 정의당에 제안을 했는데 정의당이 거절을 했고요. 또 굉장히 또 강도 높은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의당이 겉으로는 강도 높은 비판, 날선 비판을 할지언정 그래도 물밑에서는 그 양 진영의 실무자간이 만나서 협의를 진행해가지고 조금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났으면 네. 아마 다음 단계에서 그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3자 구도가 치열한 곳에서 교통정리가 양당 간에 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가능성이 있었는데 네. 첫 번째 단추가 지금 잘못 끼워지다 보니까 아예 끼워지지도 않다 보니까 두 번째 단계도 무산된 게 아닌가 싶고요. 특히 심상정, 이정미, 윤소나 의원 등이 이제 출마한 곳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민주진영, 진보진영의 표를 서로 분산시키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어부지리로 미래통합당에 내줄 가능성도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단계가 잘 이루어졌으면 두 번째 단계도 교통정리가 되고 그래서 성산에도 그런 영향이 미쳤을 것 같은데 그러나 첫 번째 단추 자체가 아예 끼워지지 않다 보니까 서로가 극단의 길을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다음에 성산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이 정의당 소속입니다. 네. 그래서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정의당 중심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고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민주당에게는 의석 면에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 20년 동안에 총선에서 한 번도 이제 민주당이 출마를 해본 적이 없는 곳이 이 성산 지역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성산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언제까지 이제 단일화 타령할 거냐는 이제 볼멘 목소리가 나온 것도 사실이고 네.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단일화가 좀 무산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총선 앞두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는데요. 내일도 저희가 교수님께 전화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투표 동료 한 말씀만 해주시죠. 투표를 꼭 하셔야 되는데 네. 정치학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플라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좋은 세상, 참다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만든 것도 정치고 나쁜 세상, 불의한 세상, 불공정한 세상 만든 것도 정치거든요. 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심에는 꼭 정치가 있다.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꼭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내일 또 저희가 총선 이후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재욱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이바구 스튜디오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시사 퀴즈 정답 바로 3번 35개였습니다. 내일 여러분들 이제 투표소 가시면 35개 정당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받으실 텐데요. 현명한 선택 해주시기 바라고요. 반드시 여러분들 투표 참여하시고 인증샷도 좀 많이 남겨서 저희와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5번님께서 잘못했으면 제 키보다 긴 용지를 받아들 뻔했네요. 저는 내일 새벽 6시에 가려고 일찍 잠자려고 대기 중입니다 하셨는데 일찍 가셔가지고 투표하실 건가 봐요. 예,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1526번님께서는 사전투표 하셨다고 마스크 하시고 거리 두기 꼭 지켜달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비닐 장갑 빼고 손등에 인증 도장 찍는 거는 조금 금지해 주세요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비닐 장갑 위에 이렇게 도장 남기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비닐 장갑을 빼면 또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오늘 문자 참여해 주셨는데요. 5693 그리고 8558번님께 선물 드리면서 오늘 이바구 스튜디오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장효진, 진행에는 김민정이었습니다. 내일 이바구 스튜디오에서는요. 총선 맞아서 저희가 실시간 출구조사 결과 등 여러 가지 총선 소식 함께 전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내일도 6시 5분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투표 참여하시고 내일도 이바구 스튜디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